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정유 공장 하나와 전략 폭격기 한 대가 파괴됐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보안국 특수부대 알파 대원들이 엥겔스 공군 기지에서 러시아 전략 폭격기 Tu-95MS를 타격했습니다. 바로 이런 비행기들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오늘 하루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올해 들어 8번째로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최대 정유시설을 타격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정유시설은 마침내 완전히 가동을 멈췄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 이후 노보로시스크에서의 원유 수출이 2배로 급감했고 러시아인들은 지금 대규모 타격으로 인한 손실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전반을 살펴봅시다. 지난 하루 동안 러시아 영토에 가해진 공격들을 정리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오랫동안 제 영상을 시청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엥겔스 비행장에 대한 공격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모니터링 채널들은 엥겔스 이 비행장의 위성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사진에는 오른쪽 날개가 심하게 손상된 비행기가 보입니다. 이것은 한 달 반 만에 공격의 표적이 된 두 번째 Tu-95입니다. 또한 7월 16일 같은 공항에 대한 공격으로 폭격기 중 한 대가 꼬리 부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크라이나 보안국에서는 해당 폭격기가 바로 드론에 의해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엥겔스 자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8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이곳은 깊은 후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전략적으로 상징적인 작전이 됩니다. Tu-95는 주로 사거리 3,500km에 달하는 KH-55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 비행기는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전략 항공의 일부로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과 함께 러시아 핵 3위일체의 3가지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생산 기간 동안 총 90대의 이런 기체가 제작되었으며 2025년 기준으로 그중 58대가 러시아에서 여전히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더 이전의 사건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훨씬 더 대규모였던 작전을 떠올려야 합니다. 같은 목표를 두고요. 2025년 7월 1일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거미줄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 비밀리에 나라 깊숙이 반입한 뒤 러시아 영토 내에서 트럭에서 바로 발사했습니다. 동시에 4개의 비행장에서 전략 폭격기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데길레보입니다. 올레냐, 이바노보, 그리고 벨라야입니다. 독립적인 오신트 분석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그 공격의 결과로 전쟁 내내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 군사 인프라를 겨냥한 최대 규모의 타격이 되었습니다. Tu-95 항공기 15대가 파괴되었습니다. Tu-22M 32대와 장거리 조기경보 통제기 A-51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자체는 41대의 항공기가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파괴된 것과 손상된 것을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혹은 그 당시 러시아의 모든 전략 순항미사일 탑재기 34대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저기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기 날아갔어. 둘이야.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지금 너를 죽일 거야. 계속됩니다. 안격초할 거야. 그가 바로 바로 카메라 쪽으로 오고 있어. 곧 소리가 들릴 거야. 들릴 거야. 아직 저기 있어. 자, 가버렸어. 날아가버렸어. 벌써 신개증 가버렸어. 만약 그게 아니라.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빡치지 마. 이건 진짜 역 같아. 또 휘발유가 없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대는 적의 항공기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전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빼앗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흑해의 노보로시스크 항구에서의 석유 수출이
8월에는 7월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루 35만 배럴 미만으로 한 달 전 약 80만 배럴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항구의 주요 터미널인 샤스아리스를 통해 러시아산 석유가 수출됩니다. 유랄스와 시베리안 라이트, 그리고 카자흐스탄산 캡코 석유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항구 인프라를 타격한 결과입니다. 키예프는 즉시 노보로시스크에서 카자흐스탄산 석유만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러시아산 석유는 러시아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인들은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발트해 항구인 우스트루가에서 일부 카자흐스탄산 환적 석유를 노보로시스크로 다시 돌렸습니다. 즉, 그들은 그곳에서 물류를 변경하고 어떻게든 운송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흑해에서 러시아 원유를 실은 유조선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드론 공격으로 인해 지역 항만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마비되는 상황에서 다시 그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노보로시스크를 통해 흑해로 카자흐스탄산 석유 수출을 늘려서 카자흐스탄산 석유로 자국 석유를 위장하려는 것입니다. 러시아산 석유를 수출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유조선에 누구의 석유가 실려 있는지 추적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도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바로 카자흐스탄산 석유 화물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석유는 카스피해 송유관 컨소시엄의 터미널을 통해 유즈나야 오제레프카 지역에서 선적됩니다. 이곳은 샤스아리스와 바로 이웃한 곳입니다. 한 트레이더는 매우 솔직한 전망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다음 달에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노보로시스크에서 카자흐스탄산 석유가 더 많이 보이고 러시아산 석유는 더 적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러시아 정유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타격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두 대형 정유 공장이 동시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8월 28일 밤 드론이 야로슬라브에 있는 슬라브네프트 야노스 정유 공장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최대 1,500만 톤의 원유를 정제할 수 있으며 유로 5 기준의 휘발유와 디젤 연료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항공용 등유도 생산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오일과 아스팔트도 생산합니다. 액화가스와 보일러용 중유도 생산합니다. 올해 들어 이 특정 공장에 대한 공격은 벌써 8번째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크스토보 정유 공장의 가동 중단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공장은 니즈니노브 고로드 주에 위치한 루코일의 시설로 러시아 전체에서 가장 큰 정유 공장 4곳 중 하나이며 연간 약 1,7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군 정보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AVT-6 설비가 멈췄습니다. 이 설비는 원유 1차 정제 과정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설비 없이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불에 탄 장비 주변에는 이미 여러 대의 건설 크레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 크레인들을 이용해 복구 작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단순한 거치대식 보수가 아니라 본격적인 대대적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공장은 사실상 오늘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타격은 사실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또한 8월 25일에는 드론 공격 이후 러시아 남부의 노보샤흐틴스크 정유소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곳은 로스토프 지역에서 유일한 대형 정유소입니다. 그 전에는 5개의 정유시설이 한꺼번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들은 페름네프테오르그 신테즈, 오르스크네프테오르그 신테즈, 시부르의 자풀시브네프테임, 사라토프 및 볼고그라드 정유소입니다. 전반적으로 2026년 초부터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정유소를 70회 이상 공격했고 수십 개의 시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캠페인의 결과로 러시아의 정유 생산량은 2002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즉, 20년이 넘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수십 개 지역을 휩쓴 장기적인 연료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 하루인 8월 28일에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세 방향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방 깊숙한 곳에 있는 전략적 핵무기 운반체를 투-95MS 항공기, 노보로시스크의 주요 흑해 항구를 통한 해상 석유 수출과 러시아가 자국 석유를 연료로 정제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 자체를
그리고 이 각각의 방향은 그 자체로 단순한 일회성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수개월에 걸쳐 체계적으로 구축된 캠페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 군대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